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파생 이야기 1월 2일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요, 미국 시장 핵심 시장 분석하고요, 증시, 그 다음에 국내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위클리 옵션 만기 대응 방법, 그 다음에 1월물이 이제 다음 주 1월 8일날 이제 만기가 펼쳐지게 되죠. 포지션별 분석도 하고 만기 구간, 시장 방향 이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복귀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1월 2일날 시장 대응 전략 시나리오 디스코드로 이것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카페에 가서 이게 좀 둘러보시고요. 증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요약을 하면은 지금 금이 또 급락을 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급락을 했다가 V자로 반등을 했었죠. 그런데 재차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낙폭이 상당히 커졌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지금 부동산 업종이 또 낙폭이 컸습니다. 부동산 업종이 낙폭이 커졌다는 것은 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모든 금융위기는 상업 부동산부터 이제 또 침투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2008년도에도 결국 부동산 문제로 터진 거고요. 닷컴 버블 때는 뭐 좀 이제 그 인터넷 그런 광풍에 의한 폭락이 왔었는데 대부분 이제 금융위기 쪽으로는 이제 부동산이 먼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은이 폭락을 하면서 은에 대한 이제 손실분을 주식으로 이제 메꾸려고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다 하면은 주식도 약세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우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제가 넣었는데 은 관련 종목 직접 타격, 그 다음에 선물 손실 보전을 위해서 주식 매도가 늘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2주 신고가 이후 급락 패턴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때 추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가가 올라왔는데 갱신하고 나서 지금 거의 쌍봉 개념이죠. 우리도 지금 쌍봉 4,226선에 대한 쌍봉 개념에 있고 미국장도 마찬가지고요. S&P도 이제 쌍봉 개념이죠. 약간 돌파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쌍봉이 섰어요. 신고가를 돌파하고 만약에 여기서 내려가면은 급락 파동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쌍봉이기 때문에 결론은 은 가격 급락은 리스크오프 출발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다음 주에 열어놔야 된다. 1월 2일 날은 이제 한 번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미국장 추이를 눈여겨봐야 돼요. 이번 주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고, AI 긍정 부정론은 뭐 늘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코스피 긍정 요인, 코스피에서 긍정 요인은 외국인 매수세가 유지가 계속 됐었다. 원래 4,100 넘으면 외국인이 매수가 안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들어온 날도 있었죠. 그러면서
외국인이 좀 견인을 많이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선물 같은 경우 상당히 4,100선 위에서도 강한 매수세로 들어와서 시장을 견인을 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다만 말일날 외국인이 이제 그동안 매수했던 걸 좀 차익 실현을 많이 했다는 게 약간 우려스럽지만, 계속 매수를 하게 되면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면 긍정적인 시장의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쌍봉 개념으로 급락을 면치 못하는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요인. 지금 뭐 MSCI 한국 지수가 뭐 마이너스 1.14포인트, 개장이 한 40포인트 예상이 되는데요. 40에서 많게는 뭐 한 50포인트까지 이제 하락을 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것보다는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의 그 연초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보면은, 지금 여러 군데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2006년도 설문에 다 상고를 외치고 있어요. 상고. 그런데 역대 시장을 보게 되면 상고 하저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상고 하저, 지금 지금 설문조사는 뭐냐면 상고, 그 다음에 중중 하고 뭐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보였다가 이렇게 다시 고점으로 가는 그런 파동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전문가들이 거의 뭐 9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뭐 하락론자들이 없어요. 조정 보인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런 경우에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해. 그래도 저는 이 설문조사에 있어서 상고 하저로 나온다는 건, 이게 하저가 아니고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상반기에 상당한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런 반대적으로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식 시장에 오랫동안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증권사뿐만 아니고 외국의 리포트들이 상고 했을 때 상고로 간 적이 없어요. 그게 뭐 한 5대5나 뭐 6대4였을 때는 가는데, 지금처럼 막 99%, 뭐 95%, 이제 100명한테 물어보면 상반기에 조정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폭락론자들 일부만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상반기는 주식시장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럼 뭔가 트리거 터지면 대책이 없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있냐면은 주식을 계속 담아왔다는 얘기죠. 계속. 여기 하락론자들이 있으면 어느 저항선에서 좀 밀렸다가 하단에서 주식을 사고, 또 뭐 올라가서 차익 실현 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그재그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이런 뭐 찌글찌글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올라가다가 이 위에서 사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급락을 해버릴 수가 있죠.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미 다 좋은 시각으로 주식을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1, 2월, 3월 뭐 상반기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갑작스럽게 투매 현상이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이건 그냥 심증이죠, 심증.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월 2일 날 체크리스트, 이제 은에 대한 가격,
수구, 외국인 수구. 그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전략. 강세장인데도 차별화가 지금 매우 심하죠. 거기다 대고 하나 더 든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두 다 긍정이다 이거예요. 지금 뭐 거의 99%예요. 뭐 하락론자들이 없어.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은 뭐 거의 1%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돼요.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다.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4.1, 4.25,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너무 머물러 있다. 4.0, 뭐 이렇게 3.8 사이에서 내려올 법도 한데 안 내려와요. 금리가 계속 고공행진을. 그러면은 26년도에 과연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생각에 이 물음표를 주게 되는 그런 금리가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를 내년도에 아마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를 더 내려온다고 하면은 요 구간에 들어오거든요. 요 구간에 들어와도 뭐 여기 더 추가로 빠진다는 게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천천히 뭐 서서히 빠져서 이 정도로 내려온다 하면 주식시장이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4.1, 4.2 부근에 있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 이제 기술적 뭐 부분 하면 지난번 후행 스팬 돌파하고 나서 쌍봉이죠. 지금 쌍봉 S&P가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쌍봉 개념에 있어서 만약에 밀려버린다면 그냥 쭉 그냥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건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연말에 이렇게 상승을 가파르게 하면 1월 초에 급락도 내려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12월에 이렇게 차라리 조정을 보이면 1월 달에 강한 반등으로 가는 사례가 많고, 지금은 연말에 계속 강세를 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면 요 정도 돌파를 했을 때 미국장은 연초에 시작했을 때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한 번에 끌어올려야만이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다. 어쨌든 S&P 일봉은 지금 후행 스팬이 지지하는 곳이 6,770포인트다. 여기서 잡아줘서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는 자리가 나오지만, 이게 붕괴가 돼버리면 이번은 상당한 충격이다. 왜? 완전한 쌍봉을 형성하고 지켜야 될 부분을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하락을 면치 못하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은 매수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S&P 선물 일봉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6,830 S&P 선물은 6,830을 지켜져야 반드시 상승으로 턴할 수 있다. 60분으로 보게 되면 60분 어떻습니까? 지난번 이 부분이 매우 갈림길에 있다고 그랬는데 위로 터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추가로 좀 올라가질 못했어요. 60분의 중심값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31일 날 여기 어떻게 중심값 찍고 나서 그냥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가 이제 변수가 됩니다. 아랫단도 여기 이탈이 됐기 때문에 6,900선을 지켜져야만이 상승 파동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탈이 됐어요. 근데 다시 한번 시도하다가 6,950포인트를 만약에 돌파를 못하는 흐름이 전개되면 반대로 하방에 쏠림 현상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나중에 6,950선은 돌파해서 깔고 앉는 안착되는 흐름이 전개가 돼야 추가 상승을 하지, 만약에 여기가 반등을 했는데 저항으로 바뀌면
이런 하락 파동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핵심 기준선을 체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환율 동향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시장 지금 1,400원도 깨고 또 1,300원 막 얘기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장대 음봉 떨어졌다고. 그래, 이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1,400원 밑으로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환율은 이 부근에서 이제 맴돌 가능성이 큰데, 이거와 연관된 게 뭐다? N이 지금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강세가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세로 154엔이 이탈되면서 하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위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만약에 약세로 가면 우리도 같이 1,500원을 돌파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동향도 좀 체크를 하시고, 코스피 지수 월봉은 너무 과열 구간에, 이제 우리 시장의 과열 구간에 들어섰고요. 그 다음에 추정콘데 지금 내년도에 삼성전자가 100조 시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80조에서 100조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80조 100조 시대가 온다면은 이게 4,500원 무난히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탄력이 상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은 실적이 계속 좋아지다가 선반영을 해서 꺾어지게 되면 조정 파동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로만 계속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 여타 종목이 밑에서 받쳐줘야만이 쉽게 갈 수 있는데, 두 종목 갖고는 굉장히 버거운 모습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게 되면 4,180포인트를 지켜야 된다. 선물로는 602.4포인트를 계속 지지를 보여야 상방이 유효하다. 만약에 602.40이 붕괴가 되고 2일날 4,180포인트가 이제 지지가 아니고 저항으로 잡힌다고 그러면 조정 파동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214포인트인데요. 4,214포인트. MSCI ETF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1.4%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이걸 추정을 하게 되면 이제 한 60, 50포인트 정도 개파락할 수가 있어요. 50 빼버리면 이곳에서 4,186포인트를 단번에 이탈을 해버리겠죠. 그럼 50포인트 빠졌다가 4,180포인트를 반등 올라서기 위해서 반등을 하다가 만약에 꺾여버리면 여기가 고점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밀려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좋은 것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연말에 이렇게 랠리를 펼쳤었고, 그렇죠. 이런 파동이 돼서 N자 파동이 된다면 더 갈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개파락을 해서 갭을 메꾸지도 못하고 밀려버려서 5일선이 이탈이 되면 다시 21선 또 61선까지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4,186포인트로 기준을 삼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쌍봉이죠. 쌍봉 조금 돌파한다 해도 조정을 보이는 거고, 쌍봉 올라오면 한번 고개 숙였다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쌍봉에서 밀렸다가 세 번째 돌파를 해버렸죠.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서. 그 삼성전자는 여기서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11만 3,400원대를 지지를 하면 랠리는 계속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200 5분봉 608.5포인트 저항으로 마감이 됐고 15분은 605.40, 30분은 598선 부근이고요. 60분 중진값은 이 아래에 있어요. 590선대에 있습니다. 그 다음 120분, 240분 계속 다 살아있는데 480분에서 지금 보면 50을 넘지 못했고 50을 넘었는데 지금 이 중간값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렇죠? 612선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후행 스팬 저항 구간에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게 3개이고 긍정적인 게 한 개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일봉의 그 5일선이 597선 내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개파락에서 507선 부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갭입니다. 갭이 594.5. 이 자리만 이 기준봉, 요게 이제 돌파 기준봉이에요. 이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상방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탈이 돼서 갭을 메꿔버린다고 그러면 기준봉 역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매물만 잔뜩 쌓아놓고 갭을 이렇게 돌파를 했으면 시장이 조정을 보이다가 바로 가야 되는데 이걸 메꾸는 그런 파동이 되면 여기서 지그재그가 오래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1월 2일 날 하락을 했을 때 594.5는 무조건 갭을 메꾸는 생명선이 되고 그 윗단이 507선이 5일선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잡아준다면 계속 매수로 상방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혹시나 그게 이탈이 된다면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된다. 일단 소멸 갭을 메꾸려면 590선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 밑에 하단이 또 585선까지도 있어요. 추세선의 이제 지지선까지 내려간다면 여기도 갭이 있으니까 그래서 594선이 만약에 완전 이탈이 된다면은 무조건 상방은 포기하고 뛰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주봉 중심값이 602.40입니다. 이 자리는 하여튼 월요일날 개파락에서 무조건 지지를 해야지 이제 저항으로 바뀌어버린다면 조정파동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선과 2선 사이의 그 1포인트 구간을 과연 지지해서 상방으로 더 추가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 이탈을 해서 윗골이 긴 이런 음봉파동으로 마감할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 그렇죠? 지금 갭상승에서 매우 좋았다가 갭하락을 한 후에 저점을 깨버려서 음봉으로 하면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시장이 조금은 쉬었다 간다는 그런 표시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월 2일 날 5일선 지지하는지 그 다음에 그 주요 맥점 갭 부분 904선이 지지가 되는지를 관찰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월봉은 뭐 과열이기 때문에 더 언급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30날 카이사르가 어떻게 그럼 시장을 보고 전달을 해드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600점 70 내외 눌림 매수로 대응을 하자. 거기도 이탈되면 595선까지 기다렸다가 또 매수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상방에서는 510선, 512선에서 하방 공략을 하자. 주간에는 610.20이 고점 부근이 돼서 하방 공략을 했고 야간에는 612선까지도 올라갔었죠. 하방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두 자리 모두 성공을 해서 하방으로 승부를 보신 분들 수익이 컸고요. 상방으로는 600.70 정도까지 내려올 자리를 기다렸다 매수를 하자겠는데 601.90에서 턴에서 그냥 도망가 버렸죠. 그 매수를 받으신 분이 있고 안 받으신 분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시나리오는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다 해서 하방은 제대로 맞았고 상방은 이 시초가에서 지지했을 때 603.50 돌파해서 안착했을 때 매수하신 분들만 수익이 났고 승부 구간은
오질 못했어요. 그렇죠. 601.90에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승부 매매는 안 됐고, C쪽과 안착했을 때 매수는 한파동 크게 수익 구간이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제가 연말부터 산타넬리가 연말에는 추세들을 타고 계속 상방으로 갈 수 있는데 시장이 시작과 동시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이면서 1월 2일 날 개팔하기 시작하는데 한번 자료를 볼게요. 19년도 이제 배당락을 받고 나서 조정을 보였다가 1월 달에 21선 지지하고 강한 반등을 냈었고요. 그러면 이번 우리 시장도 21선까지 다시 조정받을 수도 있겠죠. 20년도에는 뭐 그냥 1월 중순까지 뭐 초급등을 했었고, 이때는 팬데믹 기간이었죠.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계속 조정을 보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배당을 받고 계속 하락을 했다가 1월 초에 반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로 23년도는 계속 상승을 하다가 1월 여기서 폭탄 맞았죠. 그냥 폭락을 해버렸어요. 추세가 계속 올라갔다가 폭락. 그렇죠. 그 다음에 24년도 계속 하락을 했다가 1월 초부터 급반등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보면 추세가 하락으로 계속 12월 달에 내려왔던 시장은 1월 달에 막 계속 반등을 했었고, 12월에 추세로 계속 올라왔던 시장은 약간 눌림 조정을 받는지 급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성격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게 연초의 첫 주 주봉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15년도에는 첫 주가 음봉 나면서 조정을 한 3주 보이다가 반등을 해서 저점 잡고 올라왔고, 이때는 2017년도에는 계속 연말에 행보를 보이다가 상방으로 틀어서 이렇게 급등하는 랠리가 펼쳐졌었고, 여기는 꼭지점이죠. 18년도에는 했다가 1월 달에 반짝했다. 2월 달부터 막 폭락 파동이 전개가 됐죠.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됐고, 2019년대는 이렇게 1년 내내 폭락을 하다가 다시 강한 반등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강한 반등을 했다가 1월 달에 2월 달에 이렇게 해서 팬데믹 기간으로 하방으로 내려꽂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21년도에 추세 상승으로 한 파동 더 올라왔었고, 여긴 추세 하락에 계속 내려갔었고, 추세 반전 23년도, 25년도 12월달 계속 상승에다가 1월달 조정 보이는 파동, 25년도 계속 12월까지 조정 보이다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던 그런 모습을 펼쳐졌다. 결론은 하여튼 연말에 강한 시장이 돼서 한 파동을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1월달에 12월에 강세장이 1월달에도 엄청나게 강한 시장은 아니었다. 한 몇 발짝 더 가다가 조정을 보이든지 아니면 연초부터 그냥 두들겨 맞아서 하방으로 졸업한 예가 많다.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2월 달에 이렇게 올라온 12월 달에 이렇게 올라온 시장의 형태는 1월 달에 추가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조정을 보이든지 아니면 그냥 바로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지그재그 파동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12월에 올라왔던 자리. 그렇죠. 이게 막 추세로 이렇게 올라간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것은 저점 구간에서만 이루어진, 이렇게 뭐 하락을 엄청 많이 했다든지 했을 때 1월 달도 12월 달도 강하고 1월 달도 강하고 2월 달쯤 조정 보였다. 막 3월 달에도 이렇게 강한 모습은 보이나 이것처럼 12월에 고점에서 이것도 고점이죠. 고점에서 강하게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몇 발짝 가다가 조정을 받든지 아니면 연초부터 그냥 조정을 보이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었다. 결론은 시장을 너무 쫓아가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5일선 이탈 전 여부를 판단을 해서 숏으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1월 초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옵션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05무료 30일날 기준입니다. 30일날 만기에 이날도 보면 저점이 0.5 정도의 지지선을 보인 파동에서 1.0을 돌파를 해서 급등을 했죠. 여기도 백색선 딱 지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0이 이탈되니까 어떻게 폭락이 돼버렸죠. 예. 그만큼 백색선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또 한번 느낀 그런 하루가 된다. 여기 602물도 마찬가지예요. 백색선 돌파하고 나서 급등파동이 전개된 모습. 5호장에도 백색선 이탈되지 않으니까 종가가 고가에서 결제가 됐죠. 풋옵션을 보게 되면 풋옵션은 계속 저항해. 그렇죠? 여기 저항, 여기 저항. 그 다음에 607물은 백색선 살짝 돌파하는 듯 하다가 내려가서 어떻게 양봉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쭉 내려가 버렸죠. 여기도 백색선 돌파하는 듯 하지만 꼬리 맞고 눌렸고 다시 여기 올라와서 확 돌파한 다음에 눌림 조정이 백색선 딱 찍고 나서 시세로 분출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옵션에서 쌍저점 찍고 올라오는 백색선 아니면 하락하다가 반전의 백색선을 올라탄 옵션이 시세를 준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하는 걸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날 12월 30일날 만기 파동 이렇게 계속 분석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결국 1시 30분 정도에 이제 분석을 했는데 금투가 여기 상방, 개인이 하방, 외인이 요 구간이었어요. 결국 외인 요 구간에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날 605.89인가요? 86인가? 요 정도에 마감이 됐죠. 89, 이 정도에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 요 만기 예측 구간에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숏으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숏으로 밑에서 죽었을 때 상방 공략을 하자 하는 분들도 수익이 잘 돼서 마무리가 잘 된 그런 만기 파동이 화요일날 시장에서 펼쳐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6년 1월, 26년 3월 합성 포지션으로 추세 파동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일 전, 그다음 5일 전에 597선 내죠. 4일 전도 뭐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확장시켜 버렸어요. 602포인트, 597, 602포인트. 그 다음에 2월물도 계속 확장을 했고 과연 3월 30날 마지막에서 얼마만큼 확대를 해놨는지 보니까 상방으로는 지금 1월물이 617.50까지 최대, 2월물은 630선, 그 다음 3월물은 625선, 그 다음에 26년 6월하고 26년 9월물은 635까지 이렇게 위로다가 한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 위로 상향시켜 버렸죠. 급등 파동이 전개가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반등을 1월물은 지금 현재는 617선 내까지 최대 반등, 2월 달은 625선까지도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변동성 분석 4일 전에 40, 42 그렇죠. 그 다음에 40, 40
40에 44 장대 양봉 나면서 이건 변동성이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확 줄어들었어요. 다시 그렇죠? 박스 이 변동이 적게 움직이면서 41대로 좀 내려왔고요. 양압이 지금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16.45 그렇죠. 양압이 그래서 606선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은 622선까지 만약에 606.25가 붕괴가 돼버린다 그러면 하단으로 589.80까지도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6.25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위클리 옵션에서 외국인이 50억을 매수를 했고 투신이 63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뭐 해지 물량인 것 같은데 큰 금액이 들어왔는데 결국 콜옵션 매수는 거의 뭐 지금 현재 개파라고 하면 사망일 가능성이 크고 투신 쪽에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매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클리는 저렇게 포지션을 유지를 했는데 이곳에 보면 1월물에 보면 600물에서 100억 정도 이게 3,300장을 환매를 했어요. 600선을 누군가 여기서 손절이 들어오고 청산을 해버리는 그런 매매를 했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2월물에는 다시 630물에다가 5,300계약 이상을 지금 매도를 다시 빅딜로 해놨어요. 이게 180억이야. 그러니까 100억짜리는 환매를 했는데 180억짜리를 다시 630선에 재차 매도를 했다. 이 얘기는 1월달은 다시 한번 1월달 돌아가서 1월달은 600선 이상의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고 2월달은 630을 너가 넘어갈 거냐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방 공략을 한 것이다. 다시 한번 600물의 환매가 지금 100억 정도 들어왔다는 것은 600선 이상에서 1월물이 결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느낀 세력이 환매를 했고 2월달은 630포인트까지는 뭐 올라가도 별 득이 없다. 그러니까 그쪽은 숏으로 지금 빅딜로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은 그닥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1월 달은 좀 반등이 강하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미결제로 딱 보여준 겁니다. 또 하나는 위클리 옵션인데요. 위클리 옵션은 615부터 607선까지 상당히 미결제를 많이 발행했습니다. 이 얘기는 많이 발행을 했다는 것은 상방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오버를 한 겁니다. 여기 반대로 미결제 풋옵션을 보면 상당히 적죠. 하방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들을 보면 607선부터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최악으로 보면 만기지수는 607선에서 610선에서 만족을 하라는 매도를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 포지션으로 가지고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은 지금 포지션으로 보면 607선을 10선을 넘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포지션을 외국인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물 각 주체별 포지션 분석 쭉 그래도 뭐 크게 변함은 없어요. 큰 변화는 없고 1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미결제 양도 세력은 602를 손익구간, 개인은 595, 외인도
595 이상으로 가면 이 투기꾼 2명은 수익이 나고, 거기에 금융투자는 615까지 올라가야 돼요. 615. 그래서 이 세 주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하시고, 대응 전략도 여기에 맞춰서 좀 적용을 해서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만기 예측 구간, 간단히 보면 폭이 상단은 607선, 핵심은 그 다음에 612.5, 그 다음에 605포인트, 아니 615포인트. 그렇게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615는 이제 당연한 저항 구간이 되고, 최소 612까지는 반등할 수 있으나 여기는 하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선두의 세력들 포지션을 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수익이 큰 자리는 지금 보면 607.50 하고 605선 부근에 집중적으로 수익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조정을 보여도 뭐 세게 보이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두 세력들. 그 다음에 정해온 시나리오는 뭐 별도로 해서 제가 쭉 해서 전해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 이번 주 26년도에는 이제 새로운 시장 전망을 해서 주말 시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